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성비 속도계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튼에서 새로 나온 브라이튼 460 속도계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장점과 단점부터 알려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바로 가격이죠. 현존하는 최상급의 사이클링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으면서도 가격은 18만원이라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특히 최상급 속도계에만 존재를 했던 오르막을 만나면 자동으로 그 오르막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경사도, 남은 거리, 남은 고도 등 지금 현재 내가 올라가고 있는 오르막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크라임 챌린지 기능까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다가 길 안내시 교차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또렷하게 표현을 해주는 교차로 스냅샷 기능, 32시간의 배터리 러닝타임, IPX7의 방수 등급의 2.6인치 화면, 블루투스 그리고 ANT 플러스를 지원하는 모든 주변기기와 연결이 가능하고요. 시마노, 스램, 캠파놀러 등 현존하는 모든 전동 구동계와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후방 레이더 당연히 연동 가능해서 뒤에 오는 차량들 그래픽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요. 전기자전거, 스마트 트레이너와 연결 가능, 그리고 스마트폰, 전화, 문자 이런 알림도 보내줍니다. 정말 현존하는 자전거 속도계가 가져야 되는 기능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18만원이라는 엄청난 가성비를 가진 속도계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면이 흑백이라는 점, 그리고 터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이 흑백인 점은 가성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터치가 안 되는 점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앱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연동도 빠르고 설정도 엄청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이튼 앱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설정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하거나 세팅하는 데에는 터치가 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터치가 되는 제품들은 화면을 이렇게 쓸어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는데 브라이튼 460 같은 경우는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넘겨야 된다는 점,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편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고 18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저는 사용하면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브라이튼 460 속도계가 정말로 가성비 속도계인지 구성품부터 본체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품 본체가 들어있고요. C타입 충전 케이블, 특이하게 기역자로 된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핸들바에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 스트랩, 설명서가 꽤 많은 양이 들어있네요. 내용물은 이렇게 있고요. 자,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은 이제 브라이튼 마운트와 우측 옆면에 버튼 2개, 좌측 옆면에 버튼 3개, 아래쪽에 C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앞쪽에는 깔끔하게 흰색으로 브라이튼이라고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좌상단에 있는 버튼은 전원 버튼이거든요.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좌측에 있는 2개의 버튼은 위, 아래 방향을 나타내는 버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동, 위로 이동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메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위의 버튼이 OK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OK 누르면 그 메뉴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측 아래에 있는 버튼은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선택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뒤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버튼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고 또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모르더라도 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무게도 간단히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본체의 무게는 56g이네요.
버튼을 누르는 감도 딸깍딸깍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간격도 굉장히 이렇게 멀리 되어 있어서 겨울에 장갑을 끼고 누르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데이터 필드 설정과 코스 설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이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브라이튼이라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앱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속도계를 구입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센서를 등록을 하고요. 데이터 필드 설정을 한 다음에 코스를 잡아서 라이딩을 하면 되겠죠. 자, 센서를 설정을 할 때는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센서라고 센서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심박계 센서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박계를 켜주시고요. 센서 추가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심박. 그러면 정말 0.1초도 안 돼서 바로 이 심박계가 떠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추가 OK만 눌러주면 센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센서 추가가 끝나면 데이터 필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 필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래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면 자전거 세팅 그리고 데이터 페이지에서 데이터 필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 2, 3, 4를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껐다 켜서 페이지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원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필드의 칸을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를 앱에서 수정을 하면 속도계에 실시간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계를 보면서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어 단수가 표시되는 그래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온 두 번째 줄에 기어 단수를 표시하는 그래픽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DI2 그리고 앞기어 뒷기어가 아니라 앞뒤 기어를 모두 표시하는 기어 그리고 OK를 누르면요. 바로 이렇게 데이터 필드에 기어가 표시되는 그래픽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필드 한 칸 한 칸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필드를 넣어서 구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도 필요한 만큼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기능은 그냥 우리가 늘 사용하는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면 지도가 나오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지도에서 선택해서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검색창에 원하는 목적지를 타이핑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고양운동장을 찾아봤으니까 고양운동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양운동장으로 시작되는 위치가 표시가 되고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곳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목적지가 설정된 다음에도 지도를 움직여서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클릭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루트 계획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목적지까지 거리와 그리고 획득 고도 등이 아래쪽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표도 역시 나오게 되고요. 내가 뭘 타고 갈지 선택하는 메뉴까지 있습니다. 디바이스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요. 바로 길 안내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브라이튼 460으로 옮겨서 그 코스를 안내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루트 메뉴에서 여행 계획을 누르면 역시 똑같이 지도가 뜨거든요. 헤이리 3고개를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경로를 계속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자, 여기 2고개 지나고요. 다시 헤이리 쪽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코스가 만들어지고요. 다 찍었다고 생각이 되면 저장을 누르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헤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경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루트에 방금 만든 헤일이라는 경로가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죠. 이 경로를 누르면 경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아래쪽에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 정보 중에서 오르막을 누르게 되면요, 오르막 메뉴가 있죠. 자, 이렇게 오르막에 있는 코스는 바로 이 코스에 들어가면 크라임 챌린지가 자동으로 뜬다는 걸 의미합니다. 크라임 챌린지 기능은 어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어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인데, 이 크라임 챌린지 페이지를 어떤 구간에서 라이더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코스에 있는 오르막 정보입니다. 이 오르막 리스트에 있는 경로에 진입하면 브라이튼은 자동으로 크라임 챌린지 화면을 속도계에 띄워주며, 그렇게까지 하는 라이더는 없겠지만 라이더가 원한다면 수동으로 그 경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코스는 위쪽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해서 디바이스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본체로 옮겨지게 되고, 이 본체에서 좌측에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서 경로 시작을 선택을 하면 제가 아까 만든 헤이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헤이리를 선택을 하면 방금 만든 코스대로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너무 긴데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입문하면 자전거 가격도 너무 비싸지만 주변 기기들의 가격도 정말 비싸다고 느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이클링 컴퓨터는 자전거라는 운동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면서도 제대로 된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성비 속도계라고 불리울 만한 브라이튼 460 속도계가 10만원대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고요.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저렴한 속도계를 찾으셨던 분들께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새롭게 출시된 브라이튼 406 속도계를 소개시켜드린 저는 조피디였고요. 합리적인 속도계를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